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시사정담 생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할 예정인데요. 한 후보자가 15일 검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내부방에 올린 퇴직 인사말에 대해 야당 측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에 이어서 검찰 수뇌부 인사도 파격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비롯한 월요일의 하디슈 서정욱 변호사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뭐 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좀 가벼운 얘기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볍지는 않은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아마 이게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뭐 한 달, 몇 달 후에 또 정기국회에서나 이렇게 폼 잡고 가서 딱 시정연설을 했지 추경 예산에 시정연설을 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다.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되자마자 네. 지금 추경 갔고요. 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전문을 쭉 동아일보 다 보니 예. 원래는 이제 손실보상 추경 때문에 이제 시정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 내용이 이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러네요. 아주 잘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핵 문제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언급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연금 개혁 또는 이제 교육 개혁 있잖아요. 노동개혁. 노동개혁. 이런 데 3대 개혁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시정연설을 쭉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추경이 있죠. 예. 여기에 민주당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게 목리를 부리거든요. 예. 뭐냐면 이게 손실보상을 있잖아요. 예. 자영업자 보상을 여기 소급해가 주자. 예. 이런 게 민주당 주장인데, 이거는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1차 추경 때도 오히려 민주당이 소급하자, 오히려 네. 이걸 이게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선거 앞두고 자영업자 환심 달라고 소급에 보상하자. 예. 그렇게. 이 말은 이게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소급하려면. 예. 자기들이 1차 때는 반대했다가 이번에 2차 추경 때 소급하자. 이게 말이 안 되고요. 6일 지방선거 있으니까 퍼주기 이런 식으로 선심성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요, 이번에 윤석열 추경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게 기존에 이제 예산 중에 불효불급한 걸 좀 줄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수 추계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좀 잘못된 거 있어가 바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기재부를 갖다 국정조사하겠다고 우리가 돈 달랄 때 돈 없다더니 예. 지금 이게 뭐 추계가 이렇게 많이 노느냐. 어디다 감춰뒀느냐. 세수 추계해가지고 엉터리 통계냈느냐. 뭐 예.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공격을 하는데 제가 어제 YTN에 나갔어요. 예. 어제 YTN에 나가 요걸 제가 정확하게 짚어준 게 예. 세수 추계 오류의 절반 이상은 작년에 기업들이 법인세 있죠. 예. 이걸 잘못 추계한 거예요. 세수 추계 잘못 50몇 조 잘못됐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작년에 민주당이 있을 때 작년에 법인세입니다. 이 말은 이게 홍남기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지금 이게 추경호 탓할 게 아니다. 추경호는 임명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뭐 추경호 탓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윗선 있잖아요. 선거 앞두고. 네. 자기들에게 윤석열 표 추경이 아니고 민주당 표 추경이다. 예. 이렇게 이용해 물라고 지금 이게 쇼하는 거지. 뭐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봅니다. 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아마 주초에 공식 제의를 할 모양인데 코로나 백신을 포함해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북한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한 모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4월 25일 날 예. 북한의 창군 90주년 이런 데 열병식을 했죠. 예. 그때 대규모 군중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 코로나가 이게 창궐했는데
북한에 약이 없어서 이게 버드나무잎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끓여가지고 먹어라. 지금 이게 김정은이가 1호 약품을 내놨다는데 그 양이 얼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이게 중국에서도 지금 전문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상상외로 그것도 이게 그 북한에는 또 이게 열 나는 거 있죠. 예. 열이 나는 요것만 이게 통계로 잡히거든요. 실제 그 열이 없는 오미크론도 많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통계상으로도 심각하지만 실제는 이게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통계라는 게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망자라든가 이 발생자 수도 확 줄일 가능성이 많고 특히 사망자 같은 경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병원에서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냥 묻어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뭐 1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의 경우도 지금 전문가들은 최소 10만 명 정도는 사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도 이번에는 좀 똥배창 내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면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북한도 이제 북한 주민들도 세상 돌아가는 거 또 남만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그 지원하는 그 기사 댓글을 쭉 봤더니 또 이게 좌파 대깨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개딸들 있잖아, 이재명. 받침하라고 이게 자존심 상하게 어떻게 남한 것 지원받느냐고 이런 게 댓글이 많은데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옛날 DJ나 노무현 때 북한에 퍼준 거는요. 이런 거는 이게 그 현금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군수용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또 이게 군대로 먼저 갑니다. 지원해주도. 이런 거는 이게 그 퍼주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좌파 정권이 북한에 퍼줌으로써 북한의 핵무력이 고도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저는 백신은 좀 달리 봐요. 백신을 이게 북한에 준다 해서 뭐 이게 군대도 물론 좀 가겠죠. 그렇지만 이게 대다수 또 우리 동포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인도주의적 지원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이제 그 찬성하고요. 오히려 저는 모든 이게 그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오는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게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은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큰 대담한 이게 합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5년 있잖아요. 이때 남북 관계에 뭔가 이게 획기적인 진전이 있지 않을까. 문재인 좌파 정권 쇼보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운이 좋은 사람 아닌가. 이번 북한의 코로나 사태, 뭐 불행한 사태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김정은이가 좀 문을 연다 한다면은 남북 대화, 교류에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북한도요, 오히려 이게 문재인 같은 사람 못 믿습니다. 오히려 이게 보수 정권 윤석열은 한번 약속하면 이게 지킨다. 이런 게 북한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저번 주에 제가 방송도 한번 다른 유튜브 했지만 검찰에 누굴 만났더니 아주 이게 그 정보 수집하는 부서에 있는 분인데 지금 여기 그 북한의 그 석탄 있잖아요. 2017년 그때 그 북한의 석탄을 3만 5천 톤을 밀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관세청이나 청와대에 개입 증거가 있는데 그때 워낙에 정권 쳐다 보니까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공소장에 보면 북한 석탄을 밀수한 사람만 기소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그 불상의 방법으로 밀수했다. 방법을 빼놨더라고요. 알면서도. 따라서 이제 그 저는 북한도 이게 윤석열한테 뭔가 좀 선물은 주고 자기는 이게 받아야 되잖아. 기본 테이크.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문재인을 잡을 이런 게 결정적인 비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USB 준 거, 그거,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줬더라. USB, 거기에 보면 뭐,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 이런 게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저는 북한의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게 밀수 자료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에 싹 넘겨주면 상당히 그, 뭐 북한은 그런 데 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럴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게 북한 문제. 해석의 좌파는 북한 문제. 그때 김대중하고 노무현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대북 송금 특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때 틀어졌었거든요. 저는 이게 제2의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과거 좌파 정권처럼 일방적 퍼지기는 안 되지만 기브 앤드 테이크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남북 관계가 열리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국회와 협치, 통합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진정한 마음을 갖고 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시정연설 후에 저녁에 16일 날 아닙니까? 그래서 3당 대표 또 국회의장까지를 포함해서 만찬을 가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니 대통령이 만찬을 초청을 했는데 그걸 개인 일정을 이유로 해서 지금 뿌리쳐버린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좀 같이 우리 국정을 논의하자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뿌리쳐버렸네요. 지금 이게 이것도 이게 제가 이제 YTN에 다루더라고요. 강력하게 박홍근을 제가 비판한 게요. 뭐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갈비 이제 구워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게 만찬하자. 각 당에 2명씩 하면 6명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제의입니까? 근데 정의당도 좋다고 했어요. 근데 박홍근이가 말대로 이게 개인 일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박홍근이 뭐 하는지 저희가 이게 추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박홍근이 이게 누구 만나는지 너 이게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뭔지 이걸 이게 오늘 저희가 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핑계입니다. 핑계죠. 결국 자기들은 이게 협치를 거부해가지고 뭐 한덕수든 한동훈이든 이게 임명 막아보려고 이런 이게 그냥 옹졸하게 목리 부리면서 이게 협치를 거부하는 핑계에 불과하지 무슨 이게 사전에 선약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수진이 있잖아요. 이게 대변인 하더라고.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고함만 막 치던 있잖아요. 원내 대변인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뭐 전화한 적이 이진복 없다고 하면서 예. 이미 올 초부터 전화를 했는데 예. 이런 게 또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요. 다 여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표로 심판합니다. 예. 얼마나 이게 대선 불복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6일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특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지난 윤 대통령 취임 만찬회 때 김건희 여사하고 활짝 웃었다가 아주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폭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면 또 뭐 같이 웃고 어찌고 이렇게 사진 나오고 그럴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호중이가 아주 그냥 이 문자 폭탄에다가 전화 폭탄해가지고 요새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 윤호중이나 이게 박홍근이나요. 전부 이게 대깨문하고 개딸들 있죠. 개딸들. 이재명의 개딸 있잖아요. 그렇게 네이밍을 한 게 뭡니까? 뭐 개의 딸이라는데 개딸이 뭐예요? 참 품격 없게. 그거 이재명 수준이에요. 이런 게 대깨문 개딸 이런 게 정말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이쪽만 이게 바라보고 정치하면요. 결국 우리 중도부터 포함해서 일반 민심하고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박홍근이가 아마 이게 윤호중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이게 또 이게 소주 한잔 하면서 김치찌개 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웃으면 또 이게 댓글이 몇만 개 달리겠죠. 그러겠죠. 뭐 인상만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웃는 모습도 사진 딱 찍어서 나올까 봐서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이게 결국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민심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스스로 자기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주말에도
아주 깜짝 행보를 보였어요. 서민들하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모습. 문재인도 그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취임사에 무슨 광화문 시대 열어가지고 뭐 퇴근길에 무슨 소주도 같이 한 잔을 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말 보면은 정말 대통령이 우리 서민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런 행보를 보인 거 아닙니까? 그 광장시장인가요? 예. 종로구의 광장시장 가가지고 음식도요. 뭐 이게 이거 드시고 그다음에 백화점의 구두도 뭐 사주고. 그 바이네르라고 말하자면 우리 유명한 뭐 큰 이 구두 만드는데 회사가 아니고 아주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이네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구두 두 컬레를 샀는데 좀 편한 신발을 만드는 중소기업 업체 모양이에요. 신발 업체인데 아주 그냥 뭐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장시장 가서도 떡볶이 뭐 그런 걸 다 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을 실어준 거죠. 저도 이게 깜짝 놀란 게요. 저도 광장시장에 그 선박에서 자주 한 번씩 가거든요. 예. 근데 이거, 야, 경호가요. 잘 안 보입니다.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하고 갑자기 동선만 미리 안 되면 얼마든지 그 뭐 경호는 안전을 기할 수 있거든요. 예. 요즘 이게 이렇게 저는 상당히 낮은 경호, 그 다음에 그 열린 경호, 그리고 이제 국민하고 소통하는 친근한 경호. 예. 이게 경호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출퇴근도요. 저희 사무실이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건너편. 바로 이게 맞은편이잖아요. 그 상습 정체 구간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게 한 10분 정도 하면 충분히 동선에 따라 지나가는데 뭐 윤호중이에게 뻥치 가지고 뭐 몇십 분씩 맨날 일반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민주당은 이게 무슨 가짜뉴스입니다. 지각한다고 거짓말을 또 하고 있대요. 이게 가짜 뉴스고요. 네. 저는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이런 초심 아주 좋습니다. 정말 이게 그 소탈하게 약속도 지키면서 국민들의 민심 속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있잖아요. 예. 이런 게 행보 정말 끝까지 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면 상당히 평가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요즘 이게 여론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은 이게 폭락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갤럽에서 저번 주에 이게 일주 사이 10% 폭락했어요. 그렇죠. 7년 6개월 만에 가장 최고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청문회장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처음에 의원들의 무능. 그 다음에 그 박완주의 성비가 하루 정도 반영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민심이 완전히 민주당으로부터 이게 멀어지고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역대 대통령들 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습니다만은 수보회의라고 거기 있으면은 이제 모두 발언이 있잖아요. 그거 받아 정리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적자생존이다. 적어야 산다 해가지고.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이니까 한번 사진 찍고 그 후부터는 이제 뭐 모두 발언도 없애고 그런 그 오프닝 그런 거 없애자. 실질적으로 지금 회의가 중요하지 사진 찍어갖고 언론에 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거 또 상당히 저는 우리 정치의 어떤 그런 틀을 바꾸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 또 하나는 기자들하고 바로 출근하면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짤막하게 기자들이 물어보죠. 미국이라든가 일본에서는 그걸 불화사갈이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총리 출근할 때 기자들이 달라들어서 물고 늘어서 막 질문하는 것을 불화사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저도 이게 그 용산에 집무실 있잖아요. 예. 여기 가보면 이게 그 세계가 없어요. 세계 중요한 게 없어요. 뭐냐면 이게 그 높은 담장이 없어요. 네. 이만큼 이게 열린 공간이라는 거예요. 국민들의 집이라는 거예요. 열린 높은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없는 게 대통령이 전용 한 층을 다 전용 집무실이 없어요. 예. 대통령 집무실이 2층하고 5층에 있거든요. 근데 2층에도 비서실장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 조그만 방이고 5층도 수석 비서관들 다 같이 쓰는 이런 게 좁은 공간입니다. 우리 청와대에 있는 본관처럼 이게 넓은 이런 게 독자적인 집무실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중요한 세 번째 없는 게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렇죠. 불가기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들도 전용 엘리베이터 있었죠. 예. 지금 이게 없앴죠. 예. 근데 대통령이
전용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요. 야, 저는 깜짝 놀랐는데 1층에 기자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으면 항상 기자들하고 마주치면서 짧게라도 이게 브리핑하고 올라가는 이런 이게 그 소통하는 행보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은 이게 취임사 보면 말마다 이게 소통하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전부 이게 엉터리죠. 윤석열 취임사에는 뭐 협치, 통합 이게 없어.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윤석열 취임사는 이게 자유만 35번 나오거든요. 그게 오히려 국정 철학입니다. 좀 이게 어렵고 철학적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이게 문재인 취임사보다는 수준이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뭐 서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갤럽이 10일, 12일 조사한 거 보면은 대통령 업무평가, 전에는 한 40% 초반대에 나왔어요. 근데 용산을 옮기고 이제 대통령 취임하고, 최근 며칠 일은, 11일에 취임을 했으니까 한 2, 3일. 잘하고 있다. 52%, 11%가 아주 상승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37%. 그러니까 15%가 차이가 나고, 중앙일보가 오늘 발표한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13, 14일 날 조사한 것은 잘하고 있다 54.8, 잘못하고 있다 39.8, 15%. 다 이렇게 15% 차이가 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층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에 서 변호사님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용산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적으로 지금 문을 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근데 지금요, 청와대가 이제 개방되고 있죠. 여기 지금 추첨해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오늘 제안은 이게 유튜브 많이 들어갑니다. 청와대에. 앞으로 이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정말 이게 잘한 결정이다. 지금 이 청와대 위치가요, 고려시대 때 1018년, 고려시대 때 이게 개성이 수도고 그때 그 한양 있잖아요. 이건 남경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청와대 구역에 궁궐이 있었어요. 이 궁궐이 거의 958년 1000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정말 여기 국민 속으로 천상의 세계에서 낮고 낮은 지상의 세계로 이게 오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집무실 이전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00년 내에 큰 사건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청와대 개방되니까 피부로, 하나하나게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산에 오면 뭐 안보 허점, 지금 이게 안보에 무슨 허점이 있어요? 한치 오차 빈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잠깐 한 달 동안 이게 출퇴근하는 거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출퇴근도. 8분 걸리더라고요. 야, 그렇게 짧게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 뭐 인근에 있는 분이 그 정도는 양해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성공적으로 용산 시대를 개막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지율,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 초에 지지율이 높고 끝에 낮았죠.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시작은 미약한, 처음에는 이게 거의 문재인보다 낮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문재인은 이미 압도했고 50%도 넘어섰으니까 앞으로 이게 계속 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더 이게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렇습니다.